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 간 수사 관련 대담 YTN 텔레비전 통해 좀 길게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수도권에서 강원도에 가려면 영동고속도로를 꼭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 가는 길은 꽉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됐거든요.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이어주는 이 구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통 열흘이 지난 오늘 어느 정도 개통 초기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관계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일대의 여성 안심 거울길이 추가 조성된다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상도 3동과 대방동 일대에 조성되는데요. 이 거울길은요, 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다소 높아 보이는 지역을 선정해서 공동주택 출입문에 등 뒤를 볼 수 있는 미러 시트를 바르거나 가스 배관, 창문 등에 형광 물질을 바르고 또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이런 곳입니다. 바닥에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이 설치되는데요.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길이 잘 닦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은 빌리 조엘의 앨런타운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는는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인수 건설본부장,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본부장입니다.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인수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개통식이 10일이었고 11일에 정식 이제 개통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일 0시 기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지금 구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광주 초월에서 원주시 가현동까지 한 57km 4차로입니다. 그리고, 예, 기존 남북 방향 고속도로인 중부고속도로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하고 직결이 되고, 예, 저희들 중간에 7개 나들목이 평균 한 7km 간격으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휴게소가 상한 각 2개소, 총 4개소가 저희들 설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제2 영동고속도로, 사실 영동고속도로가 좀 막히긴 했었거든요. 어떤 건설 추진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예, 지금 영동고속도로 교통수요 분담도 물론 있었고, 예, 저희들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 이제 상대적으로 간선 도로망이 부족합니다. 동남권역에. 네. 그래서 간선망을 구축해가지고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권에 이제 국민여가 생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후된 수도권 동남부 개발을 촉진하는데 아마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일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들썩들썩일 것 같은데, 이번에 건설에 총 투입된 자본이나 공사 기간, 이 정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저희들 총 사업비는 한 1조 6천억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국가 보상비가 한 3,600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총 민간 투자비가 1조 한 2,400억이 들었고,
공사 기간이 한 2011년 11월에서 2016년 11월까지 60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군요. 예, 5년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통행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뭐 무정차 통행 시스템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죠. 예, 지금 통행료는 저희들이 저희 사업에는 그 MRG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게 되고, 예,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최장거리 통행료가 저희들이 4,200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도로공사 요금을 대비하면은 한 1.2배 정도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 무정차 통행료라는 거는 뭐 그 중간에 톨게이트에서 안 멈추고 바로 가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민자 요금 체계하고 도로공사 요금 체계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정차를 해가지고 티켓팅을 다시 하고 이제 차가 정차를 하고 또 출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이제 번호판을 찍어가지고 이제 무정차로 그냥 이제 통행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뭐 그냥 지나간 자리인지 여기서 요금을 다시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지나간지 이걸 아직 예, 인식하지 못하게 이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좀 편리하게 좀 많이 바뀐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 그럼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잇는 어떤 최단거리 고속도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뭐 어느 정도 단축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한 15km가 단축이 되고 그 통행 시간은 한 23분 정도 감소가 되나 실제 지금 영동 고속도로 뭐 정체 구간을 감안하면은 아마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거로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제2영동고속도로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고속도로가 닫히고 이러면은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거론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썼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산악지역 통과가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12개 터널을 설계해가지고, 절치부를 상당히 최소화했습니다. 예. 최소화하고 저희들 그 동물 이동로 확보를 위해 가지고 생태 이동 통로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동물 유도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동식물 보호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고 그 식물 보호 구역 같은 것도 뭐 만들어졌다면서요? 예, 여러 군데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개통 초기인데 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잘 구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주말이나 이 교통량을 보면은 저희들 출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7만 대 정도 가까이 나오고. 예. 예, 저희들 그런데 아마 저기 구간에 지금 거의 뭐 시속 한 100km 정도 풀로 아마 지금 그 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이제 제2중부하고 그 국도 3호선하고 연결되는 초월 IC 아마 이쪽이 지금 조금 지정체가 좀 생기고 있고 저희 예. 본선에는 지금 거의 뭐 한 100km 정도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시행 초기에 좀 뭔가 뭐 개조 보수를 하거나 뭐 이런 점은 좀 미흡했다 이런 것들은 또 아직 감지가 된 건 없죠? 예, 아직까지 그런 감지가 된 게 없는데, 예. 만약에 있다면은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따져봤을 때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주민들이 그 설악산이나 뭐 동해안 이쪽으로 그냥 손쉽게 그 전에 비해서 한 몇 분 정도 단축됐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 강릉이나 강릉 쪽으로 이게 지금 강릉하고 연결이 평창 강릉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 예, 이게 주말 따지면은 한 1시간 이상은 단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는 평소보다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없었을 때보다는 1시간 정도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예, 먼저 저희 도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용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들 신설된 도로라서 이제 운전자 여러분들이만 불편을 느낄 부분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정인수 건설본부장이었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자, 인터뷰 도중에 전국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 주말 휴일 사이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쪽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둘 다 공히 내일이나 모레 탈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을 깨고 보수가 새롭게 정비돼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내부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래서 탈당을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거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결정은 한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오늘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탄핵 시기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 논의가 좀 이루어지려고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탄핵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거 오늘 오전 추미애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대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흐뭇하죠. 또 그 다음에는 가족들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흐뭇하고. 10시에서 11시까지 정도 운행합니다. 손님들이 밤에 술 드시고 탈 때 그게 불편한 거지. 술 잡신 분을 모시기가 제일 힘이 들어요. 술을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나 어디입니다 하면 참 쉬운데,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내려도 목적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참 힘들죠,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거 손님들이. 사고의 원인은 과속이거든요. 저 천천히 가면 사고 안 나죠. 요새 그 외제차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 양보 없이 막 끼어들 때 그게 제일 힘들죠. 매너 없이 운전하는 거죠. 형 나라가 이럴수록 온 국민이 전부 합심을 해서 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맡은 바를 충실히 한다면은 나라가 안정될 것 같아요. 경기가 없다고 그러죠. 요새 손님이 없죠. 실업자가 많으니까 손님들도 줄어들 수밖에. 다 취업도 잘 되고 각자 맡은 바 충실히 한다면 옛날과 같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가정에도 자제분들이 제 맡은 바 충실히 다 한다면 그 가정은 붕해지듯이 나라도 똑같아. 집에 가면은 항상 우리 안사람이 따끈한 커피를 끓여서 주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 이대훈 택시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쭉 들어보니까 역시 이 전국 불안 속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하루빨리 정치권이 좀 정신 차리고 안정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참 목적지 없이 술 취한 손님들이 탔을 때 굉장히 난감하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들 우리가 좀 서로서로 잘 숙지해서 평소에 아무리 과음을 하더라도 택시에 탄 만큼 전화번호나 행선지를 명확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일말의 배려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양보 없이 끼어드는 문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운전하면서 서로서로 양보하는 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이런 내용들 이대훈 기사님의 메시지 우리 모두 잘 유념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우리 사회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물정 0945 누구나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령의 기사분들이 있는데 한번 해당하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죠. 무릎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 이루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입니다. 총 2,6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꼭 연락해 보셔서 내가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가족이나 이웃 등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661-6595번입니다. 1661-6595 다시요. 1661-6595번으로 전화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넘어갈게요.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에도요. 이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과 경기도,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김승무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김장수 응급의료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응급의료팀장 김장수입니다. 네, 팀장님, 그 사랑 서포터즈라는 게 있던데 심사랑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심장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떤 활동을 하죠? 네, 저희가 그 G버스에서 또 그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그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 심폐소생술을 내 주변에 전파하고 보조 강사를 양성하는 심사랑 서포터즈를 올해부터 매년 600명씩 양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내에 심폐소생술 교육 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심사랑 서포터즈 I는 200명을 모집하고 그 SNS나 심사랑 서포터즈 카페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심사랑 서포터즈 P는 400명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저희가 양성하는 심사랑 서포터즈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YTN 같은 경우에 제보해 주시는 용감한 시민들 모습 중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심폐소생술을 환자에게 적절하게 빨리 처치해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그런 장면 자주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심사랑 서포터즈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합니까? 예, 저희 심사랑 서포터즈 I는 우선 5명의 소수 정예로 강의 시연 2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자에게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일반인 강사 과정반을 개설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시는 분을 모집해 오시면은 교육 과정에서 보조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심사랑 서포터즈 P는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과정 2시간 30분을 수료한 뒤에 경기도청 페이스북, SNS 이벤트 또는 네이버 심사랑 서포터즈 카페 활동, 심사랑 소식지, 지인 전달 등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 듣고 저도 심사랑 서포터즈 관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네이버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심사랑 서포터즈를 검색한 후에 경기도청 브랜드 검색 광고의 심사랑 서포터즈 배너로 접속하셔서 그 연결된 네이버 해당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한 지지하트 2016@gmail.com이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031-8086-2611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팀장님 개인 이메일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GG하트 2016 다음에 @gmail.com 네, 그리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는 경기도에 8086-2611번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하거나 심사랑 서포터즈 온라인 포털 검색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 김장수 응급의료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만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는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21세기 꼭 배워둬야 할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익혀보는 다 함께 중국어.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소리 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 인천시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상 무산 이렇게 전해드렸던 검단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결국 아예 무산이 됐다 이런 소식 전해지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세빛도시 내에 두바이 자본을 끌어와 4차 산업중심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내용의 5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 검단 스마트 시티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바이의 검단 스마트 시티 기본협약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고 사업 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종복 시장이 지난해 3월 두바이를 방문해 두바이 투자청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같은 해 6월 두바이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올 1월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됐는데요. 네. 구체적인 토지 가격과 이행 조건 등이 담긴 기본 협약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기본 협약 내용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1년 8개월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신기루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지역 살면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이렇게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검단 스마트 시티 사업 때문에 검단 세빛도시 사업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우려된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검단 스마트 시티 사업 무산으로 검단 세빛도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인천시 추산입니다. 검단 세빛도시 하루 금융비용이 약 3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인천시는 이런 점을 우려해서 당초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과 검단 세빛도시 조성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두바이 측이 올 1월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검단 세빛도시 사업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인천도시공사의 단지조성공사는 약 1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네. 금융비용은 계속 쌓여가는데 공사는 못했기 때문에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아, 이거 참 금융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하루빨리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검단 세빛도시 조속한 시행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검단 세빛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LH가 참여하는 TF팀은 공사 지연 만회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때문에 공사는 지연됐지만 정해진 기간인 2023년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검단 세빛도시의 사업의 성공은 인천도시공사 경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세빛도시 사업에 2조 4,627억 원을 투입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624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흔히 또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검단 세빛도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종합 지원 시설의 유치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현실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검단 세빛도시에 추진했던 중앙대 인천 캠퍼스와 캠퍼스타운 건설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해 5월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는 중앙대 사업 무산 직후 대체 시설을 찾겠다고 발표했고 대안 성격으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무산된 겁니다. 검단 세빛도시는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라는 점과
서울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앵커시설 유치로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서울 직장인들의 베드타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서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경찰이 해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해경을 다시 부활시켜서 인천으로 가져오자, 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환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역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달 중 여야 각 시당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예.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해체한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종시에 있는데요. 해양경찰일 때는 인천 송도에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인천 쪽으로 다시 해경을 부활시켜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마룬5의 Just a Feeling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기회 중국어 어떻게 됐냐는 분들도 있는데요. 확대 편성이 돼서 저희 YTN 라디오 쭉 들어보시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는 내일도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